에듀온에서 정보처리 강의하고 있는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 프로그램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 그 어려운 문제 뭐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뭐 보시는 분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 에듀온 수강생분들 제가 외우라고 했던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는 거 요거 꼭 맞추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2021년도 첫 번째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응집도는 높게 설계하고 결합도는 낮게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집도는 어떻게 외우냐? 우리 놀던 시절에 놀던이지만 논으로 놀던 시절에 먹었던 그 통통한 순대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절차적, 통신적, 순차적, 기능적.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고 이렇게 높아가면서 얘가 응집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그랬죠. 기능적 응집도. 하나의 기능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게 바로 기능적 응집도이다.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거 기능적 없죠? 그럼 순차적 있나요? 순차적 있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순차적 응집도이다. 이것만 외우면 우리 놀던 시절에 그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것만 외우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다. 오케이? 저희 에듀온 수강생분들 이거 틀리셨으면은 속상해. 오케이. 자, 1번의 정답은 2번 순차적 응집도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의 전송 에러를 제어하는 계층은 근데 이게 신뢰성 있는 전송은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 전송 계층이랑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리적 연결이잖아요. 그쵸?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는 최종 단말 두 단말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물리적 연결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 저희 마지막에 문제풀이 할 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라. 그리고 물리 계층, 응용 계층, 표현 계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응용 계층하고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이고 그리고 물리 계층 경우에는 가장 하위에 있는 거. 자, 그리고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론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 TCP/IP 4계층이 있고 OSI 7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TCP/IP 4계층을 쓰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왜? 물리적 연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냥 2번이에요.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비스하는 거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이거 외워야지. 뭐 어쩔 수가 있나.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IEEE 802.3 랜에서 사용되는 전송 매체 접속 제어 방식은 802.3이 있고 802.4가 있고 802.5가 있고 802.11이 있죠. 짝대기 두 개. 그래서 요거는 다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802.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더넷 카드. 그래서 CSMA CD가 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CSMA CD가 되는 거예요. 802.4는 토큰 버스. 802.5는 토큰 링. 802. 짝대기 두 개는 무선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802.3이니까 CSMA CD. 여러분들 뒤에 들어오는 그 이더넷 카드.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더넷 카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더넷 카드에 들어온 통신선. 그거를 말하는 게 바로 802.3이에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공간이 15KB, 23KB, 22KB, 2KB 순으로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15kB의 공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23KB, 22KB, 마지막으로 2KB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을 때 기억장치 배치 전략으로 퍼스트 핏을 사용하여 17KB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얼마인가? 야, 문제 잘 냈다 이런 거. 문제 잘 냈어요. 자, 퍼스트 핏. 퍼스트 핏 뭐죠? 세 가지가 있죠. 퍼스트 핏, 베스트 핏, 월스트 핏이 있는데 퍼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이 17K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 나타났다. 그럼 집어넣는 거. 오케이? 그리고 베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7KB가 내부 단편화가 최대한 생기지 않는 공간에 집어넣는 게 베스트 핏. 월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공간에다 집어넣는 게 월스트 핏이에요. 그러면은 17K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5KB 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네. 23KB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라고 했으니까 외부 단편화하고 내부 단편화가 있는데 내부 단편화라고 하면은 이 17KB를 23KB 이 공간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남아있는 짜투리 공간 요거를 보고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23KB에서 17KB 뺀다. 23에서 17 빼면은 6이잖아. 6. 그래서 6이라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6이 되는 거예요.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이 17KB가 15KB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단 말이라. 이게 바로 외부 단편화예요. 그러면은 단편화 공간이 얼마큼 생기느냐? 15KB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15KB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15KB의 외부 단편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었을 때 짜투리 공간 요거를 보고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6KB, 2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6번 보도록 할게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교착 상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뉴스에서 가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냐? 북한 같은 경우에 핵무기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어. 서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요청을 하는 거죠. 너네 핵 포기해.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돈을 먼저 주면 내가 핵 한두 개를 포기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진전이 없어. 둘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태. 그거를 보고 교착 상태라고 한다. 오케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호배제라는 게 있고 요게 상호배제이고 그리고 점유 및 대기 그리고 비선점 그리고 뭘 웨이트한대요. 뭘 웨이트하냐? 환영 웨이트, 환영대기. 그래서 환영대기 4가지 이렇게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다. 위에 있는 3개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서큘러 웨이터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교착 상태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서큘러 웨이트 이게 답안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이게 잘 나와요. non preemption. 그래서 비선점이잖아요. 비선점을 선점으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가 선점일 때, 선점일 때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비선점하고 선점도 좀 알아보자. 예. 비선점이라는 게 있고, 비선점이라는 게 있고, 선점이라는 게 있어, 선점. 자, 운영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모든 걸 선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자원을 요구했을 때 너 가지고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빠져나와. 그게 바로 선점. 운영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게 선점이고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여기는 서큘러 웨이터가 돼야지 정답이다. 오케이? 7번 보도록 할게요. IPv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IPv6 같은 경우에는 우리 IPv4 쓰고 있어요. 약 43억 개인가? 43억 개 정도의 IP 주소가 할당이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무슨 인터넷을 43억 명이나 하겠어? 라고 해서 막 C클래스 단위로 10명 있는 회사에 C클래스 단위로 막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IPv6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사용해서 IP 주소를 확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IPv6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래서 슬금슬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게 IPv6 주소 체계이다. 그래서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IPv6는. 오케이? 막 여기서 오류 제어도 하고 별것도 다 해. 자, 어쨌든 1번부터 보면 멀티캐스트 대신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한다. 땡. 자, 멀티캐스트 사용해요. 그래서 IPv4 같은 경우에는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요거 3개 사용하는 거고, 자,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쏴주는 거. 그러니까 IPv6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너무 부하 많이 걸려. 그래서 빼자. 그래서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리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는 걸 붙였죠. 애니캐스트. 그래서 애니캐스트라는 거는 인접한 데다 전파하는 거. 그게 바로 애니캐스트이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대신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V4에서 쓰는 거다. V4에서.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는 거고, 보안과 이중 확장 헤더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계층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좋은 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 자, 애니캐스트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그룹 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수신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 그게 애니캐스트예요. 자, 다음에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IPv4 같은 경우에 32비트예요. 그래서 8비트씩 끊어가지고 4개로 사용하는 게 IPv4이고, IPv6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프로토콜에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자, TCP하고 UD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단말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TCP하고 UDP라는 게 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 그리고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 지향형이다. 그래서 TCP는 연결을 수립할 때 3웨이 핸드쉐이킹, 악수 3번 하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UDP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냅다 보내는 거. 오케이? 자, TCP 프로토콜에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송 계층 찾으면 되겠네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 전송 계층이다. 자, 이게 전송 계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 OSI 7계층 한번 외워보면은, 제가 리듬을 타라고 그랬잖아요. 표, 세트, 내대물. 그래서 저는 표, 세트, 내대물로 외웠어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표, 세전, 내대물. 아니면은 표, 세트, 내대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TCP하고 UDP 같은 경우에는 전송 계층.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한다. R이 아니라 P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9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대부분의 모든 언어들은 변수 사용 규칙이 똑같다. 그래서 맨 앞에는 영문 아니면 언더바만 올 수 있고, 중간에 공백을 포함하면 안 되고, 언더바 외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보면은 데이터 02 앞에 영문으로 시작했어요. 뒤에 숫자가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공백도 없고. 그래서 얘는 맞는 거. 그 다음에 int 01 int라는 거. 자, int라는 게 C 언어에서 정수를 말해요. 근데 뒤에다가 01을 붙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int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예약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더바 서브. 언더바하고 영문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마지막에 있는 쇼트. 쇼트는 그 숫자 저장하는 그런 변수형이잖아요. 데이터형.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예약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쇼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코드 출력문의 결과는, 야, 이런 문제를 내고 있네. 참. 자, system.out.println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출력을 하고 한 칸 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문장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5 더하기 2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4를 했어요. 그럼 각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각각을 문자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3하고 4가 출력이 된다. 3 더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3하고 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똑같죠? 5 더하기 2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데 문자열을 붙이는데 3하고 4하고 더하는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인트하고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라. 그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7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2는 3, 4, 5 더하기 2는 7. 그래서 정답 보면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시언어에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아니 무슨 라이브러리 함수까지 다 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봐.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시언어 나오죠? 자바 나오죠? 파이썬 나오죠? 거기다 네트워크 나오죠? 운영체제 나오죠? 서버까지 나와요. 이 6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시언어의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많은데 함수가 그것들을 다 외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포기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1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정수를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쓸데없는 문제.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의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는 자, 가상기억장치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거. 자, 자주 참조를 하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스래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케이? 스래싱 현상이라고 하는 게 CPU가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띄웠을 때는 CPU 성능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CPU 성능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느냐? 이 페이지 부재가는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프로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들고 왔다가 내렸다가 이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스래싱 현상이라고 한다. 자, 스래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성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페이징을 한다든지 워킹셋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지 프레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는 그거는 워킹셋이다. 오케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워킹셋이 되는 거예요. 자, 로컬리티 같은 경우에는 구역성.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같은 구역에 있는 것들을 자주 참조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데드락. 얘는 교착 상태가 데드락이죠. 자, 그리고 스래싱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워킹셋을 한다든지 로컬리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워킹셋이에요. 자주 참조되는 것들을 같이 들어 올리는 거를 워킹셋이라고 한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결합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결합도 외우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합도는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테스형,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외우시면은 물론 틀린 게 있어요. 테스형이니까. 쟤 왜 저래? 글자 틀렸죠. 그래도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언제 데스, 제, 왜, 공, 내 이렇게 외우고 있어. 그냥 테스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자, 그러면은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합도이다.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낮아야 되는데 결합도는 부서와 부서, 그러니까 모듈과 모듈 간에는 너무 친하면 안 돼요. 당연히 협력은 해야 되겠지.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 결합도, 협력은 해야 되는데 서로 막 스파이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가장 낮은 거는 데이터 결합도, 가장 높은 거는 내용 결합도이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면 데이터 결합도, 여긴 자료 결합도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 결합도가 자료 결합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니은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리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 비읍.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 미음.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 이건 전역변 쓰는 거. 공통 결합도, 디귿.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 기역.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미음,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비읍, 미음, 디귿, 기역.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데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요거만 외우면 그냥 써놓고 외우고 맞추기만 하면은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다.
우리 에듀온 정보처리 수강생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 풀이할 때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맞추셨을 거라 믿고 저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했어요. 자, 가상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의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땡땡땡 기법과 가변적인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는 땡땡땡 기법이 있다. 자, 고정 크기로 나누는 거는 페이징 기법. 그리고 가변 크기로 나누는 거는 세그먼테이션 기법. 오케이? 그래서 고정 크기로 나눴을 때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고정 크기로 나눴으니까 그 안에 넣었을 때 짜투리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가변 크기로 나눴을 때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죠. 그 크기대로 잘랐으니까. 그렇지만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기억에는 페이징 기법이 들어가는 거고 니은에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 쓰는 것도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좀 쉽게, 편하게 그렇게 뭔가 공통 모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걸 보고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으로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프린트F를 하는데 그것들을 콘솔에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언제 개발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C 언어에서 printf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런 것들도 라이브러리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1번부터 보면 라이브러리란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오케이?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움말, 설치 파일, 샘플 코드 등을 제공한다. 샘플 코드나 도움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 외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며 표준 라이브러리는 별도의 파일을 별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반대죠.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 게 외부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얘가 틀린 설명이었어요. 자, 라이브러리는 모듈과 패키지를 총칭하며 모듈이 개별 파일이라면 패키지는 파일들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틸 클래스 안에는 뭐 매스 유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틸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패키지 안에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파일 패키지 안에는 파일에 관련된 거, DB 패키지 안에는 DB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게 라이브러리이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바 도큐먼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여기엔 패키지가 있고 여기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엔 클래스에 해당하는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키지에 해당하는 거 가장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바로 패키지의 개념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그 각각의 개별 파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의 정답은 3번. 반대로 설명한 거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의 산술연산자가 아닌 것은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논리연산자도 아니고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 퍼센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나눠서 나머지 값을 취하는 거. 그게 바로 퍼센트 연산자이다. 그래서 5 퍼센트 3하고 5 나누기 3하고 이 값을 보면 5% 3 같은 경우에는 5를 3으로 나눠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지요. 그럼 나머지 2를 취하는 거. 5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몫이 1이잖아요. 그래서 1만 취해요. 오케이? 자, 이게 나누기하고 퍼센트의 차이점이다. 자, 근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얘는 산술연산자인데 는 같은 경우에는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A라는 공간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는 같은 경우에는 대입연산자이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UDP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TCP라는 놈이 있고 UDP라는 놈이 있다. 자, TCP나 UDP나 둘 다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거고, 자, 전송계층에서는
신뢰성 있는,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는 게 전송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근데 TCP라는 놈은 연결형, 그리고 UDP라는 놈은 비연결형. 그래서 냅다 쏴주기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수립 과정이 필요하죠.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 종료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킹. 그 4번 악수하고 끝내는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UD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 확립 과정이 없어요. 그냥 냅다 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보면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UDP가 연결형이라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송신 중에 링크를 유지 관리함으로 신뢰성이 높다. 링크를 유지 관리한다는 거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결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낮아요. 연결 안 하고 그냥 냅다 보내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한다. TCP에서 하는 거지. 응? TCP에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서 전송 속도가 빠르다. UDP는 TCP보다 훨씬 더 빨라요. 아니, 연결 확립하는 과정도 없고 그냥 냅다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검증하는 과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UDP는 TCP보다는 훨씬 빠르다. 그래서 UDP 특성에 해당하는 거는 4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변수라는 놈이 있고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저장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밥그릇에다가 밥을 푸죠. 그 밥그릇이 바로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밥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밥그릇에다 밥을 푸는데 이 밥그릇이 한 이만해. 여기다가 반찬을 넣으면은 이만한 밥그릇에다가 반찬을 요만큼 넣었어요. 지금 이만큼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선 집에선 그럴 수 있어. 집에서도 그럴 수 없어. 왜냐? 우리 식탁이 이만해. 근데 국그릇 이만한 거를 가지고 이만큼 차지를 한다. 그럼 밥만 4명이서 먹을 수 있는 거라. 반찬 어디다 놔? 국 어디다 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낭비시키지 말고 이만큼 들어갈 거면 요만한 형태, 이 변수는 요만한 그 반찬 그릇 아니면은 뭐 간장 종지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적당하게 설계를 하자. 그게 바로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는 자료형이 존재를 한다.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그릇 크기 틀리죠? 국그릇 크기 틀리죠? 반찬 그릇 틀리죠? 이렇게 크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어떤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어떤 값을 기억하는 공간이 바로 변수예요. 그리고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밥그릇 안에는 밥만 들어가는 거고 국그릇 안에는 국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각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게 된다. 자, CHAR 자료형은 나열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여러 개의 문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의 문자. 여러 개의 문자는 스트링이죠. 스트링. 자, CHAR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요거 S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는 게 CHAR이고,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거는 자바에서는 스트링 객체로 여러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된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나 배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된다. C 언어는 스트링이라는 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불리한 자료형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불리한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불리한이라는 자료형이다. 오케이? 18번의 정답은 3번.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반복문 코드이다. 이 코드의 결과는 이거 참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깨알 C 언어 특강을 들으셨으면 아마도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while하고 continue나 break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보셨을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실기 시험 때는 꼭 들으셔야 돼요. 시험 중간에 뜨잖아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실기 준비를 할 테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오케이?
자, 어쨌든. 자, while. 반복을 돌리는데 true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반복하라는 거야. 무한반복하면서 프린트 A 찍고 프린트 B 찍고 프린트 C 찍고 이게 문제라 이게. 자,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continue예요. 브레이크는 여기서 멈추고 빠져나가라고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while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A 찍고 B 찍고 C 찍고 continue 만나니까 다시 들어가서 A 찍고 B 찍고 C 찍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케이? 여기서 종료 조건이 없어요. 종료 조건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진짜 ABC, ABC, ABC 이렇게 죽을 때까지 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19번의 정답은 1번 ABC 출력이 반복이 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was가 아닌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하고 was 서버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바밖에 없다. 자바 JSP.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IIS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ASP 같은 경우에는 IIS를 쓰고 그리고 PHP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에다가 여기다가 PHP 어떤 모듈을 탑재를 해가지고 돌리게 돼요. 근데 이거 다 웹서버예요, 웹서버. 통상적으로 통칭해가지고 웹서버라고 부르기 때문에 웹하고 was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자바밖에 없다. 이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고 was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자바 개발자들이 내 컴퓨터에다 가장 많이 까는 환경은 아파치 톰캣이에요. 아파치 플러스 톰캣. 자, 그래서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역할을 수행을 하고 톰캣 같은 경우에는 was 서버, was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웹서버가 없어도 톰캣만 가지고도 웹was를 같이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톰캣만 가지고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톰캣만 깔아가지고 쓰는데, 자, 어쨌든 이 was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 그 화면단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엔터를 빵 때리면은 was 서버로 날아가서 그 was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검색을 해와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한다. 그게 바로 was 서버,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was 서버이다. 자, 그래서 was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우스, 티맥 소프트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JVM, 얘 같은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리고 톰캣, 제가 아까 톰캣 말씀드렸는데 아파치하고 톰캣이 있는데 톰캣 같은 경우에는 was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웹스피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was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레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웹로직이라는 게 있고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레진 같은 경우에 잠자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자리. 그래서 얘가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잠자리 요거 쓰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웹로직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요거를 많이 쓰게 된다. 근데 얘는 테스트용, 톰캣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 그리고 웹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쓰진 않는다. 보통 웹로직을 갖다 써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다 CJ1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전부 다 웹로직을 쓴다.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JVM. JVM 같은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거든요.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짰어. 그러면은 그거를 컴파일을 일단은 해요. 컴파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놔. 자, 요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기기, 만약에 여기 리눅스다, 여기는 뭐 유닉스다, 여기는 윈도우다, 또 여기는 뭐 맥이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바이트 코드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4개 넣으려니까 힘드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를 딱 만들어 놔요. 다 여기다 설치를 해놔. 그러면은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바이트 코드를 한 라인씩 읽어가지고 인터프리터 형태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기종 간에 프로그램 한 벌만 짜놔도 이기종 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그래서 자바가 굉장히 많이 뜬 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떴어요. 그래서 그 기기들, 여러 기기들한테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자바라는 그 프로그램이 확 떠버렸다. 예전에는 C 언어가 짱이었어, 짱. 근데 요즘엔 자바하고 C하고 1, 2를 다투고 있죠. 거기다 요즘에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또 말이 많아지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가 예전에 개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8년 전? 그때쯤만 해도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언어. 자, 왜 저주를 받았냐? 그때 익스플로러를 썼잖아요. 익스플로러 뭐 5점대였나? 익스플로러를 썼는데 익스플로러가 웹 표준을 안 지켜요. 이놈 새끼들이. 그래갖고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면은 여기선 돌아가는데 여기선 안 돌아가. 익스플로러 버전에 따라서 또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야, 얘는 제대로 만들어도 잘 안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경량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가볍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기에 설치도 가능하고 서버 프로그램도 얘들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개발자 새로 들어오시는 양반들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쓰진 않는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굉장히 뜨고 있다. 그리고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20번의 정답은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은 WAS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류 몇 가지 더, 그 레진이나 그 웹로직 이런 것들도 WAS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걸로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 에듀온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회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저희 에듀온 수강생분들은 다음 실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